예, 자 언제나처럼 이 한 주간의 이 뭐죠 정치적인 상황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자 오늘도 이데일리 정치부의 김윤성 차장님하고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번 주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 저희도 이게 윤 대통령 탄핵 결정. 네. 이게 석방 때문에 약간 밀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예, 예.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예, 법조계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다음 주 화수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허. 근데 또 어떤 데는 또 보니까 뭐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원래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나올 게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일단 목요일 날 그 여러 그렇죠. 분들에 두 대한 개가 있었으니까. 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밀린다고 하면은 화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원래 이틀 연속 헌법재판소에서 예, 예. 탄핵 결정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관례적으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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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다음 주로 넘어갔는데 뭐 그렇죠. 뭐 화요일 날 한다고 뭐 법률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네. 그러면 내일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에 선고 이 기일이 예고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온다 하면은 월요일, 화요일이 되는 거고 차주 월요일에 나온다 그러면은 수요일에는 목요일 목요일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아니 이게 참 그래요. 근데 벌써 이게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며칠째 이게 내린. 그러니까 한 100일 지났죠 지금. 저희가 이거 방송이 나가는 날, 예. 그러니까 3월 13일인데 그때가 딱 10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0일 특집까지는 아니긴 한데 한면으로 해서 이미 경과 이런 거를 지금 하거든요. 8개 있지. 그뭐 기념할 날이 아니잖아요. 특집은 아니고요. 네. 예, 하나의 저기 한면으로 해서 그간에 저기 뭐야 와, 그걸 합니다. 100일 전에 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비상계엄 그 선포가 딱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자님들이 이제 계속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 나이가 있고 기자님들은 젊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자님들은 원래대로 취재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 근데 저는 비상계엄을 겪어봤거든요. 원래대로 취재하면 안 돼요. 뭐냐면 중요한 거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만 보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야 젊은 기자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저걸 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요. 예, 예. 전화를 못 받겠는 거야. 하도 저걸 해서 집에 있는 술 다 먹었습니다. 예. 밤새고. 저희 기자들도 처음에 갔을 때는 현실을 잘 자각을 못했는데 언제 느꼈냐? 이게 헬기가 두두두두 지나가고 군인들 올 때. 그때 이제 총등 군인들을 보고 아 이거 진짜 계엄이 됐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 들리는 말로는 이제 좀 막내 기자들 중 요새는 여자분들 그렇죠. 기회 높거든요. 여자분들 이제 위로 올리고 근데 남자 기자들만 나와가지고 불상사를 막으려고 노력했었던 게 있습니다. 저희도. 아니 그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예. 있어요. 그거 참 그런데 이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일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그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되면 죄 있는 거고 석방되거나 구속 안 되면 죄 없는 거야. 뭐 말은 무죄가 증명됐다 막 이런 식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 여론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됐고 그 민주당도 놀랐을 거예요. 국민의힘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약간 보니까 사실 금요일 날 오후 정도에 그 속보로 떠서 예, 나오긴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어디 게임 산업 무슨 저기 토론회에 가 있었거든요. 예. 본인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으니까 이제 저기 중간에 성대표 나가긴 했는데 아마 민주당 그때까지만 해도 조기 대선 행보를 하겠다, 중도 노선 걷겠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나 마음을 놓고 있다가 이게 좀 불의 일격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불의의 일격이죠 진짜. 예, 예? 예. 불의의 일격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지난주에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뭐 검찰과 민주당계 짰다는 비명이라고 거. 지명은 진봉 안 했지만은 내통을 했다. 예. 이게 또 한때 또 너무나 많은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 예. 일단 이게 쑥 들어갔고요. 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나오려고 했었던 비명계 잠룡들이 또 쑥 들어갔고 제가 어제 그 모 비명계 인사랑 같이 밥을 좀 먹었는데 겉으로는 태연한데 이거 어떻게 좀 일을 전개해 나가야지 하는 난감해하는 게 눈빛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슈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민주당만 그럴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뉴스도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뉴스도 뉴스지만 이게 참 그 국민의힘 잠룡들도 예? 첫째 옛날에 탄핵 찬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예, 잠룡들 중에서 이분들도 이게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를 것 같고, 그죠?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야 이거 지금 그 조기 대선 행보 다 했잖아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엔 MBC에 출연까지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도 예전에 아까 나왔던 김두관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긴 했는데 예. 그분은 그래도 민주당 내 특히 야권 내에서는 좀 약간 좀 진정을 좀 하자라는 좀 같긴 한데 이게 절차상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절차에 대한 하자를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반란죄에 대한 그렇죠. 판단은 아니다. 예. 오히려 이 하자에 대한 리스크를 접고 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유죄가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해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민주당에서 상당히 격앙이 돼 있고요. 예. 하루에 2번씩 비상 의총을 좀 열면서 지금 거의 철화로 이제 뭐 농성도 하고 장외 집회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다수당인데 다수당이 장외에서 이렇게까지 여기 비상 시처럼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이게 공당이요. 공당은 이 진영 논리에 편승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당 이렇게 보면은 편승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자 이제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가 나왔듯이 이제 야권에 대한 공세를 좀 취하고 권성동 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상당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옹호하는 발언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여권에 대한 이 공당에 대한 게시물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자신들의 그러니까 뭐 마치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메시아라도 됐냐 이렇게 좀 떠드는데 결국은 본인들 입속 차리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그게요. 지금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특정 진영이나 혹은 이념의 상징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전 좀 제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도 정당이면 제가 바라는 건 진영 논리에 편승하면 안 된다. 왜? 진영 논리에 편승하면 오히려 이 지금의 긴장 국면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 손해예요. 왜? 제도권 내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조기 대선이 많이 치러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양당 모두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데 예. 일단은 아직도 대통령이 석방됐다 하더라도 탄핵 인용에 대한 여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그 리얼미터가 예.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10일 그러니까 어제 좀 급하게 해서 한 건데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조사 시장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는 의견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하는 의견이 43%였는데 이게 보니까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탄핵 인용에 파면해야 되는 의견이 약 소폭 일주일에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또 2.1%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이런 그 탄핵 여론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큰 파장이 뭐 이렇게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걸어 나올 때 이렇게 막 절도 하고 막 손도 흔들고 뭐 주먹도 좀 쥐고 이런 모습을 중도층이 과연 어떻게 봤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제가 토요일 날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 공연을 보러 갔거든요. 예. 보는 뒤쪽에 보니까 나이가 은근히 지긋하신 가정적이셔 보네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안 그래도 이 뉴스 얘기를 하면서 계속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욕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물론 그분의 정서가 일반적 국민을 대변한다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라는 문제도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강성 지지층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본인들이 뭐 막 그 강성으로 이 뭐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지지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면은 이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듯한 그 현상이 있긴 있어요. 저는 예.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실제로 중도층이나 친목하는 무당층이나 이런 사람들마저도 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좀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저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니 석방이 그렇게 모든 국민이 환호하면 탄핵이 쑥 들어가야죠. 탄핵 찬성이.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봤을 때에는 저는 좀 그 착각을 하면 안 예. 된다. 그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오늘 중앙일보 헤드라인을 좀 보니까 이제 시작된 관저 정치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찍혀 있고 밑에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남동 관저 안에 정원을 이렇게 뭐 방문객이랑 거닌 거를 사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만으로도 이 국민들이 보는 위협적인 메시지가 참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위협적? 예.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본인이 그렇게 아낀다는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정당을 위해서도요. 제가 볼 때에는 관저 정치나 이런 걸 사실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지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계속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많은 국민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혹여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나간다던가 우익 유튜브,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나간다던가 아니면 광장에 나가서 어퍼컷이도 할까봐 이거 약간 걱정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퍼컷은 안 할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역효과가 난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광장에 나가진 않겠지만 영상 메시지 같은 걸 보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상 메시지 같은 거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속당하기 직전에도 영상 메시지를 틀었고 그래서 영상 메시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90년대 그 구속이 됐던 대통령들을 보면서 저들이 그나마 그래도 뭔가 국민에 대한 갈라치기에 대한 물론 있었겠지만은 현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론하고 그 시대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그리고 전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뭐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이게 정상적인 정당들이라면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만나서 카메라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헌재에 승복한다. 헌재 결정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이 긴장을 좀 내려놓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공당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당에 대한 역할을 너무 기대감이 좀 낮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필요해요. 절실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거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이후로 여당하고 야당 의원들이 저녁에 소주 한 잔을 같이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그런 정치적인 양분화 현상이 사회적 양극화로 전이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저거예요. 그럼 사회적 양극화, 극에 달아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당이라면 좀 나서서 그거를 좀 이렇게 다운시켜줘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